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 증시였는데요. 자, 지금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준틴스데이 휴일 때문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으로 근데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6%, 3.3%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3월 이후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는 8주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가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자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라는 시각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는가 본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가 됐죠. 63.9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고위급들은 핵심 인플레 하락세는 좀 느리다, 더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이스라엘에 32조 원을 투자해서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지난 주말에 만났다라는 소식도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IRA가 미국 내에서 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외국인 수급도 오랜만에 양시장에 들어왔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예상체 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표정 좀 엇갈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09%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2623.61포인트 선에서 오늘 조금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0.27% 상승으로 오늘 코스닥은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시장에도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크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890.15포인트 선에서 코스닥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일단은 예상 체결지수 조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자, 장 전에 이분과 함께 어떤 종목 챙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장전에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였던 모터레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좀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IVI 제품이라고 해서 In-Vehicle 이제 Infotainment, 특히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 안에서 딱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저 모터레스인데, 흔히 우리가 뭐 컵홀더나 아니면 뒤에 뒷좌석 모니터링, 특히 RSE라고 하는 뒷좌석 모니터링이나 대부분의 이런 관련된 인테리어, 특히 구글의 뭐 안드로이드 오토랑 그리고 애플의 그리고 그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모터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성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기아 자동차가 이제 향후 2026년에 본격적으로는 PBB
특수 목적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니로라는 이제 대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큰 자동차에서 어떤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에 대한 자동차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대장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밖으로는 현대모비스랑 이제 LG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CES에도 꾸준하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모델들을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제 공개를 했던 게, 이게 군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상대방 이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밟았을 때 뒤에 있는 차가 자동으로 이제 멈추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작년 CES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IVI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자체도 지금 현재 모터렉스가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안정적으로 뽑히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자율주행 이제 3단계, 레벨 3단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내년 내후년에는 레벨 4단계까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벤츠나 이제 중국 쪽이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빠르게 지금 자율주행 단계를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이제 니즈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터렉스에 대한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하나둘씩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딴판인 이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 쪽 시장에서 거의 연간 2배 이상의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회사의 좀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모터렉스의 앞으로 이어나갈 신사업의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좀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올해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주춤주춤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가로 좀 덤벼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괜찮다, 모터렉스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파이nem텍이고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내장 힌지 쪽으로 이제 생산을 하던 이제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외장 힌지까지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폴더블 시장의 다른 점은 이제 물방울 힌지가 이제 책색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물량이 많이 배포가 됐어도 오히려 ASP 단가가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P가 빠지고 Q가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결국 7월 말쯤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죠. 그리고 중국 쪽도 올해 굉장히 스마트폰 폴더블 쪽으로 시장이 오히려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사업이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합니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납품을 하냐? 애플에 납품을 합니다. 내년에 애플 아이패드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OLED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후에 폴더블을 바뀌게 되면은 파이nem텍이 크게 수혜로 입힐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나 중국 쪽 고객사뿐만 아니라 북미 쪽 시장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폴더블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가늠을 했을 때, 향후에 이쪽에서의 성장이 더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폴더블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리사이클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25년쯤으로 지금 양산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을 나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내장 힌지나 외장 힌지가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은 이하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꾸준한 이제 분할식 접근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전에 이화진 과장님과 살펴본 종목 2개 종목이었죠. 모트렉스 그리고 파이nem텍이었습니다. 자, 과연 장 개장을 한 뒤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떤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 약보합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 만큼 오늘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만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LG화학만 0.67% 강한 흐름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는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네이버가 전일장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보합으로 그나마 좀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현대차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지금 자금 유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 0.68%. 거기다가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일단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오늘 좀 조심스럽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휴장일이고 간밤 전일장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내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눈치 보면서 월요일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했네요. 자, 코스피 지수는 0.34% 하락하면서 2,616.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4% 강보합권 지켜주고는 있는데 888.46포인트로 일단은 상승 출발은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낮게 움직이면서 1,27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던 분위기에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31%까지 낙폭 확대를 하면서 2,617.56포인트 선에서 월요일 시장 문 열고 있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11% 낮게 움직이면서 0.17%까지 낙폭 확대하네요. 886.4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일단은 시장 지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형주 단에서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56%, SK하이닉스 1.0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23%가량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만남의 영향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IRA 핵심 광물, 중국 기업 어떤 기업들이 핵심 광물을 수입하면 안 되는지 그 명단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에 요청한 상황인데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덩달아서 0.11% 하락, 삼성 SDI도 0.4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운수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조선주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45%, 삼성중공업이 0.73%, 현대미포조선은 상승을 보이면서 움직였다가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산주들이 좀 강한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14%, 현대로템은 1.92%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대형주 단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앞서서 살펴봤을 때보다도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이브가 좀 강한데 지금 한국 엔터 7개사가 합작을 해서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한다. 물론 하이브가 거기에 끼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이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오늘 엔터주는 표정 나쁘지 않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에코프로 BM이 모두 강한데 에코프로가 보다 강합니다. 1.22% 오늘 상당히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보시면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LNF는 0.95%까지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앞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은 표정이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반도체가 아주 강하다라는 식으로 한 섹터를 통틀어서 좀 묶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코스닥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앞서서 하이브는 강했는데 오락문화 업종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SM까지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1.09%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엔터사, 제작사, 7개사 중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쇼박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엔터주 역시도 좀 종목별로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으로는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수급도 보면은 개인 수급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나마 좀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장 시작해서 지금 6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제가 보니까 전기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두드러지는데 오늘 보니까 음식료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음식료 뭐가 떨어지나 봤더니 농심, 삼양식품, 아무래도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주말에 라면값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나요? 오늘 9%, 8%대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장초반부터 아주 심하게 지금 팔고 있는 분위기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팝니다. 지금 현금 시장으로만 봤을 때 코스피에서 925억, 코스닥에서 670억 파니까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를 지금 장착한 지 7분 만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 밀릴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올라오는 종목이 LG화학, 기아 이런 정도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기만 플러스권이고 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은 어디를 살까요? 보면 44억 사고 있는 애경 케미칼 오늘도 좋습니다. 7.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5% 오르고 하이브 2.3, LG생활건강 이 순으로 돼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크게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래생명자원 아까 우리 전문가 오셔서 얘기를 했었죠. 8.9% 이렇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서 보시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단연 1등입니다. 206억 프로그램 쪽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있고 이소페타시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주식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권 지금 보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순 매도 111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가시면 코스닥 에코프로 플러스권입니다만은 프로그램은 115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레이크 머티리얼 마이너스 82억입니다. 순 매도입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마이너스권이고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IT 쪽 약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나스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에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일단 주말에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 일단은 무기한 이제 연장 신청을 한 게 중국 과일 수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불안심이 더 덩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이런 제재에 관련해서 풀어줄지 여부, 그게 안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틈새를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중국 쪽에 향후에 우리에 대한 1년 유예 기간이 10월 달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를 무기한이나 몇 년 이상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반도체 경쟁 사이에서 괜히 끼어가지고 오히려 더 좀 투심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크로적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고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좀 제일 빨리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1분기 때 그 추가 감산했다는 이슈들이 그만큼 적자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마 실적으로서는 좀 크게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슈가 오히려 좀 발목을 잡지 않는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중국한테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 가겠다죠. 이렇게 그런 정책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단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디리스킹, 리스크를 조금 부분 이렇게 해소하면서 가자. 그렇게 본 부분이 전기차 소재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 전기차 보니까 에코프로 장 빠지는 것보다는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잖아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관련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런 북미 시장을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IRA 관련해서는 CATL을 견제를 하는 것이 사실 중국 쪽 다른 회사를 견제한 게 아니다라는 또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에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밸류에이션을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던 부분이 컸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CATL이든 아니면 다른 밑에 있는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 북미 시장에 어느 정도 침투율이 높아졌을 때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 단계 밸류에이션 자체를 낮춘다고 가늠했을 때는 좀 2차 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은 또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이런 공장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과연 우리가 항상 예측을 했던 게 2027년, 2030년에 대한 밸류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과연 주가적인 측면에서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런 중국 쪽 이슈들이 고시원 관련해서 이슈였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추후에 좀 나오면은 하나에 대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미국에선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IRA가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공화당이 보트를 쥐고 있는 하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라던가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셀 업체들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셋업체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저기 사람 만나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LFP죠. LFP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개발 완료는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양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만큼 CATL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경계감이 생각보다 크고 실제로 CATL은 R&D 인력만 이제 10,000명 이상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LFP를
넘어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3원계 그쪽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배터리 셋업체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LFP에 대한 침투율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유도 최근에 북미 쪽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중국까지 침투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을 할 때 삼양식품, 농심 오늘 이렇게 8% 빠지는 게 주말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값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주가가 밀리는 것 같은데 이 삼양식품, 농심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정부에서 조금 그립감 있게 좀 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사실 라면도 그렇고 일반 식품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국민들의 필수 재로서 어느 정도 많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아마 2년인가 이제 2번 정도로 가격을 올렸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식량 가격이 꾸준하게 많이 올랐었고 특히 라면에 들어가는 필수재였던 그때 밀이나 관련된 부품들 그런 원자재들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은 올라왔는데 하지만 그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라면 가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 그에 대한 마진은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추경호 부총리가 잡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강행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라면만 잡을지 아니면 실제로 맥주 가격까지 최근에 맥주 가격도 세금 인상하게 되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관련 일반 국민들이 많이 먹는 이런 음식료들에 대한 영향이 이게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식자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이 오늘은 또 특히나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만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조선 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또 실적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조선주들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실적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3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조선주들이 오르는 거는 단순하게 실적도 좋아지고 뭐 수주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카타르 에너지 우리가 이제 한 2020년쯤에 이제 구두 합의를 했던 카타르 에너지 그 백책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2차 LNG선 운반선이 한 40척 정도 됩니다. 1차 때는 중국 조선사도 있었지만은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16척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순으로 이제 받았었는데 이번 2차 발주에서는 오히려 중국 조선사는 제외하고 국내 조선사가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하나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특히 잠수정 지금 캐나다에서도 59조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잠수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또 가장 많이 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친조선가 지수가 170을 넘은 지가 3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타르와의 더 좋은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남은 슬롯에 오히려 훨씬 더 수주 좋은 물량들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주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고 특히 하나오션은 한 4분기쯤에 흑자 절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역시도 2분기, 3분기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실적으로 쌓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주는 단기간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4년까지 이런 빅사이클로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는 초기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 특히 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11%가량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3분기에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개장 시황 분석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8%, 코스닥은 0.49%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0포인트 선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880포인트 선 좀 위태위태한 상황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올라가면서 1,27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수급이 덩달아서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여러모로 좀 어려운 오늘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하지만 이분과 함께 계속해서 해법 찾아 나가면서 어떻게 투자 이어나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이 좀 어렵네요. 월요일인 만큼 좀 힘차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수급도 좀 빠지고 있고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부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의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650포인트 이상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갭 상승이 동반했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그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도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핑계 삼아서 하락세로 출발을 좀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하락이 좀 크고요. 좀 어쨌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익순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2조 원 정도 지분 매각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분 매각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왔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매각할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일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하락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을 본다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이 없습니다. 약보합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군 내에서의 어떤 하락하는 것은 주가 지수에 영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건설주라든지 또 지난주에 약간 이제 매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방산주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종목별 장세가 오늘도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주 흐름은 좀 아쉬웠습니다. 고점을 찍는가 하더니 쭉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인데 물론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쉬어갈 위치에서 그래도 눌림목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셨고, 자,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어떤 종목들 언급을 해주시는지 더욱더 귀 쫑긋 열고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만나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S윈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오늘은 방산주가 3종목이나 포진해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는요. 위메이드, 유니슨, 엠로, 뉴로메카, T로보틱스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서 특징주로 포착된 종목들 저희가 각각 5종목씩 총 10개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단연 5개 종목 중에서 3종목이 방산주일 정도로 방산주의 존재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특징주 탑5 애경케미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S윈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자, 지금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물론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났고 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로 재발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슈로는 이제는 방산주가 튀어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 텐데 지금 베트남까지 K방산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K방산 테마가 부상하고 있는 모습들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를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4%대, 현대로템이 6%대 상승폭, 상당히 코스피 특징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폭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CS윈드, 애경케미칼까지 이렇게 5개 종목 있는데 본부장님 오늘은 5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일단은 그동안 방산주들이 좀 쉬어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것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좀 쉬어갔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AI 관련돼서 혹은 뭐 로봇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방산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20조 이상 쌓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년치를 확보해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뭐 한국항공우주뿐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수주 잔고 또 이것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주요 국가가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차 같은 경우 미국하고 유럽에서 독일에서 만약에 주문을 한다라면 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문을 하면은 한 6개월이면 6, 7개월이면 혹은 1년 이내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성능도 엄청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고점, 지난 4월 달 경신했던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본다라면 모든 방산주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한 4대 방산주들,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넥스원, 현대로템 좀 의미 있는 모습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조선주들하고 풍력 쪽입니다. 조선주들은 뭐 지난주에도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강한 상승 이어왔었는데 풍력이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면서 오늘 CS윈드가 4%, CS베어링이 6%, 태용이 2% 올라오면서 연중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완만하게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한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뭐 급등세로 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유럽판 IRA든 미국판 IRA든 결국에는 보조금 지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풍력이 또 해상 풍력으로 좀 바뀐다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본다라면 저는 풍력주들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주 모멘텀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방산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19일에서 24일까지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이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만나고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저희가 반갑게 들을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방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부각받고 있는 모습들 특히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조선주, 풍력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희 증시8, 증시9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만큼 조선주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풍력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징주로 함께 포착이 된 모습도 살펴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들 한 번 더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엠롯, 유로메카, 유니슨, T로보틱스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오늘 5개 종목 중에서는 엠롯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고 특히 T로보틱스가 5.7%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풍력주, 유니슨 2.67%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좀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2차 전지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 일부분 폐배터리 쪽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좀 이제 대체하고자 일부 로봇주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메카라든지 T로보틱스라든지 차트를 보신다면 T로보틱스 오늘 7% 정도, 지금 8%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4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박스권 상단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오히려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대부분 로봇주들이 유로메카 같은 모습일 거예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이렇다 할 방향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여기서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니스는 아까 제가 태양광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어떤 투자 모멘텀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6월 그 7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한 2주 가까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00원 정도 혹은 2,2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엠노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가 좀 여전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나오면서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관점보다도 지금 상승이 오늘처럼 나올 때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도 비슷한 전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역시 풍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풍력주로서 자리하고 있었죠. 기술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는 만큼 오늘 코스닥 특징주 탑5 중에서도 역시 유니슨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그러는 사이에 양시장이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7%대까지 코스닥도 역시 0.7%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인 만큼 좀 힘을 내줬어야 하는데 좀 기운 빠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이 종목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지 짚어주시는 시간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짚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따라가 마로 코너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GNBS 에코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지금 저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일장에서는 보합,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GNBS 에코 이 종목은 사실 이 거래일 전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만들어줬던 종목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신형 질소 산화물 처리 시설 설비를 만든 회사인데, 그러니까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러버가 뭐 반도체든 뭐 태양광이든 혹은 뭐 산업 관련해서 가스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을 하죠. 그것을 이제 응집해주는, 그걸 이제 처리해주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형 제품이 주요 기업들한테 좀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의 2분기부터 아마 반영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스크러버 관련해서는 이 회사의 매출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 OCI든 현대 일렉트릭이든 관련해서 뭐 하나든 관련된 어떤 제품을 다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태양광 시장의 5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 이 회사가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도 좀 점유율가 높아진다라면 일단은 태양광 수요는 아까 뭐 제가 풍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보신다라면 작년 4분기 매출이 200억이 돌파를 했고요. 이번 1분기도 240억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매출이 600억대인데 올 1분기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40에서 많게는 5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 한 3개월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눌림목을 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단기 목표가 3만 원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NBS 에코라는 종목을 들으면 태양광 스크러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챙겨주신 가격 전략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감으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KPS입니다. KPS도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는 상승이 1% 넘게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이 2025년부터인가요?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활용한 부품 소재를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발표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KPS 같은 경우는 자회사 세기라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이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을 때 뭐 KPS도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향 관련해서 FMM 임장기가 좀 매출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중형이죠. 중형 패널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GNBS 에코 말씀드렸는데 KPS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전 단기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0,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서부터도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KPS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 제시해주신 부분도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두 종목 한번 시장에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흥이 안 나기도 합니다. 월요일인 만큼 좀 힘차게 움직여주면서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외인들이 참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와도 너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원망 섞인 푸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0.7에서 0.8%대 낙폭 보이면서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오늘 2,600선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880포인트 선 꼭 지켜주면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힘든 시장이지만 투자 이어나갈 수 있는 힘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